재능기부 미디어 북쇼TV의 진행을 맡은 황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북쇼TV는 책 저자 중심, 즉 지식인들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지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멘트가 필요합니다. 오늘 참 북쇼 5회를 준비하면서 조금 우려됐던 마음이 있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아침에 비 소식이 있다고 하길래 여기 오시는 저자분들하고 청강하시는 분들이 오시는데 좀 비 맞고 힘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구름 사이에 비치는 그 하늘이 너무 파란 게 오늘의 북쇼를 너무 축하해주고 또 여기 오신 분들을 또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날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북쇼 5회는 일단 시작을 할 텐데 저자분 두 분께서 세미 강연으로 북쇼 5회 첫 시작을 알리겠습니다. 저자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 강연을 맡게 된 최성남입니다. 네. 저는 사실 처음에 이 책 제안을 받았을 때 저는 굉장히 망설이기도 했었고요. 못할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지금 재직 중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 윤용동 코치님께서 지금 이 기회다.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했었죠. 제가 지금 코로나 시기로 해서 많이 바쁘고 힘들지만 조금 전에 이제 회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이런 위기가 저한테 또 기회가 아닐까. 그리고 제가 늘 좌우명으로 삼는 게 있습니다. 시간은 없는 게 아니다. 만들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한번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참여를 해서 오늘 또 좋은 결과물이 나와서 감사하고 그리고 굉장히 좀 행복합니다. 네. 그러면 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책에 대한 소개를 하고 그리고 커리어 코칭의 질문 기술에 관한 내용으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늘 그렇듯이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지금 저는 LG그룹의 SNI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의 안전환경 보건 쪽에 리더로 있습니다. 리더로 활동하면서 또 전문 코치로 활동 중에 있고요. 지금까지는 제가 오늘 나온 우리 한국형 커리어 코칭을 말한다. 이 책이 두 번째 책이고요. 첫 번째 책은 제목이 제가 이 회사에서는 상당히 좀 꺼내기 힘든 제목입니다. 제가 그래서 회사에 친한 임원분들께 최근에야 제가 작년 12월 13일에 책이 나왔는데 최근에야 제가 책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드리면서 그랬습니다. 이사님 제가 책 제목이 좀 그래서 참 드리기가 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제 멘토이신 전무님이 계신데 그분이 저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바로 네가 주도적으로 사는 삶을 얘기한 제목 아니냐. 나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용도 보시더니 그래 이럴 줄 알았다. 네 마음대로 사는 아주 안 좋게 사는 게 아니지 않느냐. 주도적인 삶을 목적이 이끄는 삶을 어떻게 살 건지 그에 대한 얘기라고 나는 느껴진다. 그래서 제가 책을 쓰면서 의도했던 바를 정말 잘 캐치해 주셔서 감사했고요. 저도 제 책이 그렇게 읽혀 주셔서 정말 기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2018년 커리어 코치 협회 신년 우리 이사회가 있었죠. 그때 우리 하영목 회장님께서 질문으로 저에게 책을 쓰도록 동기부여를 해주셨어요.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그래서 저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와 성장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도록 도움을 주는 코치가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질문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러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제가 저 박사과정도 해야 되고요, 뭐도 해야 되고 막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책을 쓰고 싶습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세 번째 질문을 주셨어요 저에게.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 중에 단 한 가지를 선택하시면 그 한 가지로 나머지를 무력화시키거나 나머지를 가볍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한 가지를 딱 선택해 보세요. 그렇게 질문해 주셨어요. 정말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 5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책을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장님께서 저한테
그거부터 하세요. 그것만 하세요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것만 해야 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한 가지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것부터 시작했더니 오늘 두 번째 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책도 참 저한테 의미가 있었던 게 2018년 커리어 코치 협회 이사회 신년회에서 그 다짐을 했고 이 책에 대한 제가 발표를 2019년 커리어 코치 협회 신년 이사회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책이 제 생일에 나오게 됐습니다. 참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자, 제가 첫 번째 주자라는 말씀을 듣고 저희 책의 저자분들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그 1장부터요. 하영목 회장님, 커리어 코칭의 정의와 철학, 그리고 두 번째 일의 의미 신은희 코치님, 그리고 세 번째 커리어 코칭의 모델 남상훈 코치님, 자기 이해를 위한 성격 심리 검사 윤용돈 코치님, 그리고 커리어 로드맵의 최진희 대표님, 그리고 여섯 번째 커리어 코칭의 경청 기술 한혜정 대표님, 그리고 일곱 번째 커리어 코칭의 질문 기술 최성남 코치 접니다. 네. 그리고 여덟 번째 커리어 코칭의 관점 전환 기술 허성희 코치님, 그리고 커리어 코칭의 피드백 기술 조경미 대표님, 그리고 열 번째로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 대상 커리어 코칭의 사례 이영대 대표님, 그리고 대학생 코칭 사례 정선미 대표님, 직장인 커리어 코칭 사례 장은영 대표님, 직장인 이직 전직 코칭 사례 강효석 대표님, 그리고 14번째 마지막으로 앙코르 시니어 코칭 사례 이주아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블로그로 우리 윤영동 코치님께서 매일 블로그에 올려주시고 페이스북에 공유해 주셨던 미묘한 차이를 알아보는 커리어 코칭 사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커리어 코칭의 모든 코칭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코칭 계약서 관련된 양식을 첨부로 올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책 소개를 잠깐 하고 저자 소개를 잠깐 마치고요. 자, 여러분 질문이 뭘까요? 질문의 사전적 의미는 뭘까요?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질문이 이렇습니다. 의문이나 이유를 물음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쓰면서 과연 이게 다일까? 라는 고민을 했었고요. 정말 아주 원천적으로 기본적으로 한자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바탕질자는 본질이나 바탕을 뜻하고 그리고 물을 문자는 묻다, 찾다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제가 요 뜻에 좀 저한테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질문을 다시 한번 정의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본질이나 근본적 바탕을 묻고 찾는 행위가 질문이 아닐까. 사실은 제가 7장을 준비하면서 요 정의를 통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질문을 통해서 무엇이 본질이고 근본적 바탕이며 무엇을 찾아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까? 즉 질문의 초점은 어디 있을까였어요. 우리가 하는 질문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질문으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오늘 아침에 뭐 입지? 오늘 가면 무슨 일 있을까? 저는 아침을 꼭 먹는데 와이프는 아침에 뭘 준비해 줬을까? 네. 때로는 비가 오면 출근하는 길은 괜찮을까? 그런 질문으로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본질을 발견하는 질문에는 자아 성찰을 위한 나는 누굴까?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을까? 내가 하는 일에서 나는 어떤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런 자아 발견을 위한 그리고 내가 기억되고 싶은 사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면 나는 무엇을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정보 탐색. 그리고 마지막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가 하는 하우임. 이 세 가지 관점 어딘가에 항상 질문의 초점이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질문의 초점이라고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커리어 코치의 질문은 대상자의 변화를 어떻게 도울까요? 커리어 코치의 질문은 우리 고객이라고도 하지만 우리 책에서는 대상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도움을 줍니다. 대상자의 기존 사고와 행동 패턴이 바뀝니다. 본인 스스로 후를 찾아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돌아보게 해주기 때문에 기존의 사고와 행동 패턴이 바뀌고요. 두 번째, 대상자 스스로 동기가 강화되었다고 느끼게 해줍니다. 우리가 임파워먼트라고 하죠. 임파워링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해주고요. 세 번째, 대상자 스스로 문제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탐색하게 합니다. 스스로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돌아볼 수 있게 하죠. 그리고 네 번째, 대상자 자신의 역량을 발견하고 도전에 대한 답을 찾게 해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대상자가 도전을 주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더 많은 답을 찾게 해줍니다. 책에도 있지만 우리가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여태까지 해왔는데 잘 진행이 안 되거나 할 때,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해본 일 외에 어떤 일을 해보시겠어요? 또는 정말 이 분야의 전문가가 계신다면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또는 절대자가 계신다면 지금 당신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통해서 더 많은 답을 찾게 해주죠. 그리고 대상자가 창조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해줍니다. 본인의 틀 안에 갇혀있는 프레임을 열 수 있게 질문에서 시작하죠. 그리고 대상자가 자신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도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상자가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했을 때 조금 더 빠져서, 예를 들면 지금 당신께서 저 위에 산에서 당신을 내려다본다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질문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커리어 코치의 질문은 어떤 힘을 발휘하는가? 이렇게 대상자들에게, 고객에게 도움을 주지만 실제적으로는 근본적으로 어떤 힘이 있을까를 제가 8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자, 첫 번째, 질문은 답을 찾게 해줍니다. 질문을 받는 순간 거의 자동 반사적으로 답을 생각하게 되죠. 오늘 뭐 먹지? 그 답에는 와이프한테 달려있지. 자동적으로 답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뇌를 깨워서 생각하게 합니다. 그만큼 뇌가 활성화되죠. 세 번째, 질문은 집중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 질문할 때 엉뚱한 답을 하면 집중하세요. 네. 지금 다른 생각하세요? 라는 말로도 다시 집중을 유도하게 되죠. 자, 네 번째, 질문을 하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커리어 코치는 코치가 원하는 어떤 말을, 듣고 싶은 말을 듣게 되고요. 그리고 대상자, 고객은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싶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답을 찾게 되죠. 자, 네 번째, 질문은 내면의 답을 이끌어 문제 해결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내면의 답을 이끌어내는 질문으로 저는 자주 사용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임종을 한 달 앞둔 당신이라면, 그런데 그 당신은 지금 굉장한 성인의 반열에 오를 정도로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고 본인의 자아적으로도 굉장한 성찰을 이룬 분입니다. 그런 당신이 한 달의 임종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의 당신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가?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힘들어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굉장한 성찰을 얻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면에, 본인 자아 내면의 성찰을 이끄는, 그렇게 커리어 코치로서의 질문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질문은 상황을 통제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7번째, 질문은 마음을 통하게 합니다. 꼭 답을 원하는 질문이 아니어도 됩니다. 힘들어하시는 분께 지금 많이 힘들지? 라고 하는 그 말로만으로도 마음을 통하게 해주죠. 자, 8번째, 질문에 답을 하면서 스스로 방향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질문에 특별한 힘 8가지를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어떤 질문이 대상자의 변화와 성장을 도울까요? 저는 2가지로 나눴습니다. 과거 질문과 미래 질문으로 나눴고요. 자, 과거 질문은 이렇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에 머무르게 하는 과거 질문에는 무엇이 문제인가요? 두 번째, 그 일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세 번째, 왜 그 회사에 지원하지 못했나요? 그리고 탈락할까봐 지원하지 못하시나요? 그리고 혼자 하기 힘들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공부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공통점이 좀 있죠. 주로 원인을 묻고 이유를 묻고 그리고 좀 부정적인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제 나름대로는 원인이 이끄는 삶으로 저는 연결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문제에만 머무르게 하는 과거 질문을 어떻게 변화와 성장을 이끄는 미래 질문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예시를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자, 무엇이 문제인가에는 고객님께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안 되는 이유를 물을 때도 그 일을 잘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그 일을 잘하기 위한 방법 5가지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게 조금 더 제 책에 있는 내용으로 하자면 특수적 질문으로 바꾸자면 그렇게 바꿀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지원하지 못하는 이유. 이 부분은 회사에 지원하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그리고 탈락할까 봐 지원하지 못하시나요? 망설이거나 두려워하는 고객께는
그 회사에 합격한 고객님을 상상해 본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스스로 인파워링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요. 혼자 하기 힘들다는 말씀이신가요는 누가 고객님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공부하지 않는 이유, 못하는 이유도 무엇을 위해 공부를 하려고 하시나요? 보다 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위한 질문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말씀인가요도 고객님이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변화와 성장을 위한 미래 질문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위한 질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커리어 코칭에서 사용하는 커리어 코칭 대화 모델의 단계별 질문 초점은 무엇인가? 모든 코칭은 프로세스가 있는 질문형 프로세스. 우리 커리어 코칭 한국형 커리어 코칭을 말한다 해서는 R 그로우스 모델이라는 대화 프로세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에서는 라포 형성, 그리고 목표 설정, 현실 파악, 대안 탐색, 실행 계획 수립, 성공 지원이라는 이 프로세스의 초점은 각 나와 있는 부분과 같습니다. 물론 이 부분의 목표 설정과 현실 파악에는 갭을 인식하는 나의 목표와 지금 현재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무엇을 내가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자동적인 인식 부분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질문의 프로세스에 초점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제가 이제 마지막 그 장표입니다. 마지막 장표는 제가 커리어 코칭의 질문 기술을 말씀드리는 시간이어서 질문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어찌 보면 저 인생 질문이었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 질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쯤에 와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일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10년 후에 내가 지금의 나를 만난다면 어떤 말을 해줄 것 같아요? 오늘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격려의 말은 어떤 게 있으십니까? 이제 내일의 나에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해주고 싶은 희망의 말은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들께 한국형 커리어 코칭을 말하다 책과 함께 여러분들의 미래, 꿈과 희망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승남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형 커리어 코칭을 말한다 공동 저자 조경미입니다. 한국형 커리어 코칭을 말한다는 커리어 코치협회 14명의 공동 저자가 집필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핵심 기술인 피드백과 관련된 내용을 집필을 했습니다. 먼저 한국형 커리어 코칭을 말한다를 함께 참여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저는 19년차 되는 커리어 코치입니다. 그래서 실전에서 다양한 대상자를 만나면서 또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커리어 코치로서 옆에서 좀 끼고 볼 수 있는 책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론서는 저희가 자격증을 취득하는 순간 책꽂이로 들어가게 되고요. 실무서라고 할 수 있는 사례들은 또 특수한 상황이나 특정 대상자를 만날 수 있는 경우에만 활용할 수가 있어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커리어 코치가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전 프로세스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 있었고 또 마침 커리어 코칭 협회에서 이런 책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감히 뛰어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커리어 코칭의 개념과 절차 혹은 실전에서 쓸 수 있는 도구 그리고 코칭의 다양한 사례를 한꺼번에 아우를 수 있는 책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집필한 부분은 커리어 코칭의 피드백입니다. 피드백이라고 생각하면 먼저 좀 긴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부담스러운 평가라든가 피드백을 통해서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숙제 같은 것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앞서서 최성남 코치가 질문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하루의 마무리는 피드백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지금 감사일기와 칭찬일기를 한 2달째 쓰고 있는데 쓰다가 보면 오늘은 또 이런 반성을 하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피드백을 어떻게 초점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하루가 감사로 끝날 수도 있고 반성으로만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커리어 코칭의 피드백은 우리 코칭 과정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고 강점과 단점은 무엇이고 더 잘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통찰하게 합니다. 코칭 전반에서 마치 GPS처럼 최적의 길을 찾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피드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커리어 코칭 그 책은 성찰 질문을 좀 담고 있습니다. 각 파트별로 그 파트에 맞는 질문들을 떠올리게 하는데 저는 그 질문 몇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커리어 코칭에서 피드백은 어떤 영향을 받는가? 자, 제가 현장에서 그 대상자를 만날 때는 피드백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좌우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은 대상자에 따라서 신뢰를 형성할 수 있게 돕거나 자기인식을 돕고 강점이나 환경을 발견할 수 있는 자원이 되기도 하고 또 창의적인 접근이나 관점의 전환 이를 통해서 자신감을 갖거나 동기를 발견하게 돕는 중요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피드백이 어떻게 하면 효과적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피드백의 프로세스에 관련된 내용을 좀 찾아보았는데 커리어 코칭에서는 피드백 프로세스를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적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에 3단계를 적용해 봤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핵심 도구로 인정과 칭찬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있어주기입니다. 이때에는 코치가 대상자에게 수용을 하고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단계를 적용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피드백과 피드포워드를 활용한 개입하기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목표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요청하기와 팔로우업인데 코치가 대상자에게 또는 대상자가 코치에게 질문을 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그리고 목표 수행 과정에 대해서 팔로우업을 하며 체크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책에 조금 더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 피드포워드와 피드백이 어떻게 다른가입니다. 피드백이 현재의 문제점 혹은 과거의 상황에 집중을 한다 그러면 피드포워드는 목표에 대해서 미래를 발전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으로 확장을 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좀 볼게요. 피드백이 어떤 한 분야를 선택한 대상자가 그 분야가 갖고 있는 특성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현재를 점검하면서 문제점을 찾는다 그러면 피드포워드는 그 선택한 일의 미래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하루의 일과는 어떤지 그리고 그 일을 하고 있는 나는 성향과 맞을지 그리고 나는 높은 성과를 낼지 혹은 낮은 성과를 낼지 그렇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이런 질문들을 피드포워드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드포워드는 대상자와의 그 에너지를 더 집중할 수 있게 하면서 감정의 소모를 조금 줄이는 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피드백과 실패하는 피드백의 차이점 이런 부분들은 그 코치로서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 매번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저는 결국은 커뮤니케이션에 있다고 봅니다. 이 커뮤니케이션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이야기를 꺼낼 때 저는 몇 년 전에 만났던 대상자가 떠오르는데 하나의 사례를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 친구는 청년이었고요. 20대 청년이었고 어학을 전공한 졸업생이었는데 꽤 오랜 기간 임용고사를 준비한 교사 준비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채용 규모가 적고 경쟁률이 높아서 채용이 희박하다고 생각해서 저한테 와서 이제 결국은 포기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하소연을 했는데 제가 그 청년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한 다음에 두 가지 질문을 했었습니다. 교사가 되고 싶은 이유는 어떤 것인지, 예를 들어서 직업의 안정성 때문인지 혹은 그 청소년들을 만나는 어떤 보람을 갖고 싶은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했고 그 이후에 만약에 이 직업을 포기할 경우에 후회하지 않을까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한참을 고민을 하다가 본인은 청소년들을 만나는 것이 또 반가운 직업이기 때문에 선택을 했고 만약에 직업을 포기할 경우에는 후회를 할 수 있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선택한 것은 사립형 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로서 일을 시작했고 그 이후에 또 본인이 만족할 수 있는 직업으로 더 발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 사례를 말씀드리는 건 이 사례 안에서 세 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그 선생님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열망, 간절함을 갖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관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끝까지 들어준 다음에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적절한 피드백 타이밍을 맞췄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몇 가지 질문만으로도 그 간절한 속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코칭의 스타일이 대상자에게 맞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그 성공하는 피드백과 관련해서는 책에 5가지 전략으로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책의 프롤로그에 써있는 글을 인용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의 글이고요. 돈에 맞춰 일하면 직업이고 돈을 넘어 일하면 소명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 일이 소명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해봤는데 코치 여러분도 자신의 일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소명인지 한번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치 여러분이 만나는 대상자를 향해서 소명을 넘어서 천직으로 도움을 주고 싶은지에 대해서도 한국형 커리어 코칭을 말한다를 접하면서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발표자 조경미였습니다.